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65세가 된 박근혜 씨가 최태민 일가와 처음 만난 1975년 이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홀로 내리는 두 번째 날일지 모릅니다. 이게 과장이 아닐 이유는 단지 최순실이 부재한 형국인데도 국정은 올스톱 됐고 강요들은 공식적인 권력 서열 넘버 3인 경제부총리부터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 공백에 대해 조선일보도 일면에서 정부가 멈춰섰다라며 염려했습니다. 속히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하자. 그래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14개월 시간을 벌자. 이런 저의가 담겨 있겠습니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머리는 빌리면 된다라며 경제 문제를 전문가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다가 말년에 외환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빌려서도 안 될 머리를 무당 점쟁이에게 빌렸던 박근혜 씨. 그가 존치하는 구조에서 해법, 대안, 탈출구는 없습니다. 박근혜 씨는 더 늦기 전에 하야해야 합니다. 고민이나 아집이 길어지면 국민만 낭패를 봅니다. 박근혜 씨 없다고 흔들릴 국채가 아닙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하야한다고 혼란이 오지 않는다. 지금보다 나빠질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적확합니다. 또 우리의 헌법이나 정치 주체가 무당 점쟁이에게 휘둘렸던 박근혜 씨의 지도를 받을 만큼 저열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로 예상됩니다. 하야하기 좋은 날입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4년 당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송파세 모녀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전월세가 재산으로 간주돼 한 달에 건강보험료를 5만 원 넘게 내야 했지만 나는 5억 원이 넘는 재산과 연간 수천만 원의 연금소득이 있음에도 직장 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그리고 2016년 지금 제도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송파세 모녀를 막기 위해 아름다운 재단이 나섰습니다. 건강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캠페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최순실 개인의 비리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정부의 경제정책 총책임자인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대화 창구인 청와대 정무수석과도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순실은 열심히 만났겠죠? 수십억 대의 대기업 자금이 최순실 측으로 직접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업의 일부 뭉치돈이 미르 K스포츠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정유라에게 바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정현 대표와 강성 친박계인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이 일단 버티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친박계나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지도부 사퇴 요구에 동참하는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새누리 소속 의원 129명의 절반에 가까운 60명가량이 지도부 사퇴 요구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다가 탄핵도 가능하겠네요. 청계천 광장이나 서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기존 방식의 집회를 바꿔보자. 이런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야 요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대통령 박근혜 씨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깊이 관여해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 행위였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또한 두 재단에는 수시로 대통령, VIP의 뜻이라며 사업 과제가 맡겨졌습니다. 미르재단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 역시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VIP 관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씨는 지난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연설문이 최순실에게 전달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사기밀, 국무회의 자료, 장관의 보고서 등 다양한 청와대 보고서들이 최순실에게 건네진 정황들을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씨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면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규명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겨레가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외부 행사를 생략하고 전국 관련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박근혜 씨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습책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권력 3인방 등 손발이 되어온 핵심 측근들을 경질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새누리당마저 등을 돌리며 일부에서는 박근혜 씨의 탈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씨의 지지율은 9%로 급락했고 국민들 대부분은 하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수족들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박근혜 씨가 국정을 진공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가 스스로 국정농단의 가능성을 높였다는 정치권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박근혜 씨에게 대면 보고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 씨의 사람으로 알려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11개월 동안 단 한 차례에도 박근혜 씨를 독대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총책임자인 경제부총리는 물론이고 정치권과의 대화 창구인 청와대 정무수석도 대통령과 소통을 거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내일신문 조사 결과 대통령 박근혜 씨에 대한 지지도가 9.2%를 나타냈습니다. 50대와 60대 이상, 대구, 경북 등 핵심 지지층의 이탈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의견도 70%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문화일보의 조사 결과도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박근혜 씨의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포함하면 국민의 약 4분의 3이 박근혜 씨의 이선 후퇴에 동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 1,300조를 향해 달려가는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 문제 등 한국 경제가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경제정책 리더십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원종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물러나면서 청와대에서 열리던 일일 회의는 약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일선 부처가 다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또한 현재 거국내각이 논의되면서 장관들의 교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나 장관들의 장악력도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초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평창올림픽 조양호 조직위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만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결국 조양호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 과정에서도 최순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최순실이 벌이던 각종 평창올림픽 이권 사업을 조양호 위원장이 결재해주지 않자 축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관련 기사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가 지난해 8월 평창올림픽 개폐막식장 건설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공사비가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최순실이 소유한 더 블루케이와 업무 제휴를 맺고서는 공사 수주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김종덕 당시 장관이 평창올림픽 공사를 누슬리에게 맡기라며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계속 반대했고요. 결국 누슬리와의 계약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조양호 위원장에게 너 꺼져라 이랬던 것일까요? 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그동안 최순실은 K스포츠재단 관련 사업을 일일이 챙긴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이 최순실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메모에는 개도국 관련 태권도 시범단 설립 사업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나옵니다. 또한 메모의 성격은 자금 출연 기업 관계자들에게 재단의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추가 투자를 이끌어내라는 취지였습니다. 최순실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최순실의 자필 메모는 현재 검찰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과 측근들의 계좌가 개설된 8개 시중은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과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16개 대기업들 사이의 자금 흐름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이 수십억을 최순실에게 직접 건넨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대기업이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정유라에게 거액을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진술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압박해서 미르,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롯데 관계자는 이미 두 재단에 45억을 출연했지만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70억을 추가로 내도록 강요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도 안종범 전 수석이 재단 설립과 모금에 관여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 SK에 80억을 요구했다고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출국 금지하고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모든 일은 대통령 박근혜 씨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에 직거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네, 이 짐을 박근혜 씨가 다 떠안게 됐네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이 추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2,734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순실 예산 규모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문화창조 융합벨트 구축 사업인데요. 차은택이 기획한 이 사업 예산은 2014년 71억으로 시작해서 6년 동안 총 6,100억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야당은 우선 내년에 책정된 예산 1,278억을 모두 삭감하고 창조경제 사업 가운데 최순실 예산으로 의심되는 것들은 모두 깎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순실은 박근혜 씨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수시로 출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순실이 대통령 관저에서 종종 잠을 자고 간 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 역시 이혼 전까지 관저에 함께 출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 차량이 청와대 본관에 가는 것은 검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사설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다루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 씨는 독재자 아버지를 답습했다.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한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이 느끼는 분노의 근원은 재벌 개혁 실패에 있다. 네, 재벌의 뒷공무니만 쫓고 있는 한국의 경제신문과 결이 많이 다릅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대를 이은 정경유착,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의 경제신문이 말입니다. 경향신문이 짚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지도부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친박계의 맏형 서청원 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이정현 대표의 사퇴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박계가 김무성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 한다면 친박계와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도부 사퇴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은 약 60명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9명의 절반 가까운 숫자지요. 여기에는 친박계 의원 10명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움직임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친박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 이번 사태 이후 줄곧 잠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친박계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각종 박정희 기념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북 구미시는 이미 1,4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며 각종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박정희 유품 전시, 추모관 조성,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등입니다. 여기에 더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은 박정희 특별기획전, 국제학술회의, 추도식, 기념음악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먼저 역사학회 및 역사단체 47곳이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란 의혹이 생기면서 시민단체들도 고시철회에 가세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애초 계획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지만 1년짜리 교과서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국민적 반대가 거세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고 현재 학부모 단체가 국정 역사교과서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있은 정권 퇴진 촛불 집회에는 약 5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박근혜 씨의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이후에 행진을 시작한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에 막혀 대치한 뒤 밤늦게 해산했습니다. 이런 시위 행태는 2008년 광우병 집회 이후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기존 방식의 집회를 효과적으로 바꿔보자는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참여를 더 쉽게 하기 위한 낮 시간대 시위가 제안됐고요. 대규모 집회에는 여성, 노동자, 농민, 청년, 시민사회가 따로 모이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출퇴근 집회, 경적 집회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경 출신인 서울대생은 권역별로 대학생들이 모여 서울 시내 전역을 휩쓰는 파도타기식 가두행진도 제안했고요.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은 귀국하기 전에 세계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지요. 이에 최순실과 세계일보와의 관계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세계일보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14개 언론사와 카페, 블로그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중재를 신청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일보의 대주주는 통일교 통일그룹이지만 세계일보 보도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고소를 하고 정정보도 중재를 내고 언론사로서 옹졸한 거 아닙니까? 미국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이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문재인이가 4년 전 나한테 진 게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나요? 그게 아닙니다. 새누리당 의원 129명 중에 60명이 이정현 물러나라 이렇게 서명했다고 합니다. 아니, 가수 이정현이 가수 활동을 하건 말건 새누리당 의원들이 왜 신경을 쓰지요? 카카, 그 이정현이 바꿔 모든 걸 다 바꿔 하던 그 이정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대표, 카카의 당무수석, KBS 보도국장에게 기사 빼달라고 했던 그 이정현 모르십니까? 배신자들, 어디 두고 보자고. 다음에 공천 주는지 안 주는지. 카카, 뜬금없이 공천 걱정은 뭐하러 하십니까? 카카와 무관한데. 이제는 당청 관계를 왕과 내시의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바꿔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좆가, 야, 그런 게 되냐? 내가? 카카, 내시하면 십상시가 생각나는데 후한 말, 이 왕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쥐고 있던 십상시가 이 왕을 딴 데 정신 팔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꼴 당연히 개판이 됐겠죠. 이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나 박근혜. 2번 영재. 3번 태자마마 최태민 목사님. 4번 진성여왕. 5번 진시 황제.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장준하의 생을 대신 자라서 죽어 있었고 정태일 등등 다하지 못한 생을, 그 젊은 생을 대신 피로 살아주는 길밖에 남은 길이 없습니다. 문익환의 학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그동안 4번씩이나 감옥에 보내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단지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일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갈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주간은 물론 야간 과정도 개설합니다. 목회자 수업이 아닌 한신의 신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일반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자세한 안내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검색하세요.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우주가 도와도 청춘은 암담합니다. 대통령에게 무슨 기대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집착한 사람이 대통령이었나요? 파업하고 있는 철도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재벌의 곳간을 열어서 민중들이 행복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외치시는데 그 뜻에 함께할 것입니다. 쌀값이 개 사료값보다도 못한다는 것이 말이나 돼야? 올려준다고 대성공양만은 연락이 하더만 왜 지키지도 않고 그래야? 물대포에 맞은 명백한 외인사를 부검한다는 정부 말이 됩니까? 전쟁 갈등 부추기는 사드 그렇게 좋습니까? 청와대에 누워있어. 4월 16일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나요? 모두의 절망은 청와대 엽기 행각의 결과입니다. 박근혜와야 11민족 총궐기에서 외칩시다.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힐러리 이메일에 관한 FBI 수사가 미국 대선판을 크게 흔들고 있는데, 이 FBI는 우리로 말하자면 그 대검찰청 같은 그런 기구지요? 그렇습니다. 예,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트럼프가 이기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예, ABC 방송하고 워싱턴 포스트의 추적 여론조사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1128명을 대상으로 했고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예. 트럼프가 46%를 기록해서 힐러리 45%보다 1%포인트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아이고야. 이것보다 이틀 전에 공개됐고 제가 이 시간에도 전해드렸던 같은 매체의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46, 트럼프가 45로 힐러리가 1%포인트 앞섰는데 이틀 만에 이 수치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 매체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이긴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각 후보에 대해서 매우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항목을 따로 여기서는 질문을 하는데 이 후보에 대한 열정도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53 그리고 힐러리가 45%로 훨씬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른바 적극 지지층을 묻는 항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다른 여론조사도 이런 추이입니까? 레드 오크 스트레이트지라는 기관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힐러리가 37.1% 그리고 트럼프는 36.6%로 힐러리가 0.5%포인트 살짝 앞서기는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 보름 전에 같은 조사에서 힐러리가 3%포인트 크게 앞섰기 때문에 이번 조사 역시 많이 변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뭐 각각의 주에서 이긴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다 차지하는 그런 특이한 제도이기 때문에 뭐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힐러리가 이미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을 다 확보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런 추세가 뚜렷해진다면은 선거인단 확보 문제 여기에서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대선 판도를 읽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신용평가기관도 이런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신용평가기관 무디스 산하의 무디스 애널리스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1980년에 경제 변수에만 기반을 둔 선거 예측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대선에서 승자를 맞췄습니다. 1일자로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힐러리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크게 넘기는 332명을 확보해서 아무리 그래도 힐러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06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관의 댄 화이트라는 이코노미스트가 언론에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대선의 이례적인 성격을 고려했을 때 유권자들이 과거의 사이클과는 다른 패턴으로 경제적 정치적 변수에 대응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예측 결과를 100% 맞을 거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대선 예측 쪽집게도 있다면서요? 미국 대선에서요? 예, 미국 아메리칸 대학의 리크먼 교수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1984년부터 지난 대선까지 8차례를 모두 다 마친 사람인데요. 예. 이 릭트먼의 예상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은 이번 대선이 얼마나 예측이 어려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 원래는 이 사람이 지난 여름에 트럼프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4일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질 거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선거 일주일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또 이 이메일 재수사 때문에 판이 크게 흔들리면서 이 사람이 혹시 또 다른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힐러리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킬리크스에서 힐러리한테 불리한 자료를 폭로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상태지요? 예, 그게 과연 무슨 내용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인데 대선일 직전쯤에 어떤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클리크스는 이미 지난 7월 말에 경선 불공정 관리 의혹을 담은 민주당 지도부 인사 7명의 이메일을 폭로한 적이 있었고요. 예. 또 최근에는 힐러리 측의 포데스타 선대본부장의 이메일도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도우려고 이메일을 해킹해가지고 위클리크스에 주고 있다. 이런 공격을 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막판에 얼마나 중요한 변수가 될지 좀 숨죽여서 지켜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선까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미국 시간으로 11월 8일이니까 6일. 실제로는 한 7일 정도 남았습니다. 코앞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만났는데 어떻게 이 소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 사람은 지난달에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로 임명된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어제 서울에 와서 한미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을 가졌는데 바로 그 전날 베이징에서 미중 육자회담 수석 대표 회동을 가졌다는 사실이 하루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이게 알려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알려지는 거는 제 기억에 거의 없고요. 혹시 한국을 제쳐두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런저런 협의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미국 왜 이럽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퍼다 주는 게 얼만데 북미 간의 비밀 접촉, 미중 간의 비밀 접촉. 완전히 우리가 왕따가 돼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이 북한과 관련된 주변국들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배제되는 양상 심상치 않은 거지요? 예,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만남에는 한국이 끼긴 낍니다. 예. 그런데 비공식적 만남에서는 조금씩 배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한국의 입장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따로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 세게 하자 이 소리만 계속 하니까 어떤 새로운 모색 이런 게 필요한 자리에서는 부르는 걸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사실이 늦게 알려진 게 그렇고요. 또 북한과 일본의 당국자들이 지난달 8일에서 10일까지 마카오 아니면 홍콩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3일 전에 아사히 신문에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말레이시아 북미 접촉 이게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이 공개적인 만남이었던 어제 그 한미 6자 회담 수석 대표 회동. 이야기는 따로 안 전해 주셔도 제재 탄영 이것만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조셉 윤하고 한국 외교부의 김홍균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두 사람이 만났는데 내내 같은 얘기를 하고 끝났기 때문에 길게 소개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남 후에 대북 압박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매번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새로운 말로 포장해내는 게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은 언젠가는 다른 나라들의 이런 북핵 해결 방안이 뭔지 귀동냥을 해야 되는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반면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만은 속도를 내고 있죠? 예, 지금 국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 거의 유일하게 돌아가는 일이 일본하고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벌이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한일 과장급 실무회의가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두 번 더 만난 후에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합의했던 협정 문안을 조금 손보는 선에서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청와대 통제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죠? 예, 그런 기미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일 강하게 이 문제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김종대 의원은 정보의 공조는 작전의 공조로 나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방위 전략은 설 자리를 잃었고 미국과 일본에 의존해서 연명이나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일의 천병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최순실 게이트로 국내 정치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안위와 생존을 강대국에 위탁해버리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라고까지 공세를 폈습니다. 예. 어제 내일신문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대통령 리더십 상실에 따라서 북핵 위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거의 60%였었는데 예.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씻어주는 일은 지금 전혀 하지 못하면서 그 한국의 미래를 미국과 일본에 넘겨버리는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외교관들한테 신임장 주는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일 이런 것들을 정부가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하고 또 불안한 상황입니다. 예, 무정부 상태군요. 적어도 외교 국방 문제에 있어서는. 예.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당 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당 콩차. 새싹당 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당 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정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ade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이분 보니까 경제수석을 했다가 그 자리로 갔더군요. 그렇죠. 예. 오늘 그분 이야기 하신다고요? 예, 저는 되게 착잡한 마음입니다. 오늘이 이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비서관, 원래는 경제수석이었고요. 이분이 오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운영 개입 강제모금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된다고 해요. 예. 아마 오늘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설 텐데,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는 감정하고 경제학을 공부를 한 사람들이 보는 마음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되게 착잡합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이 비단 경제학자 출신이고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그냥 무당 뒷바라지나 해줬다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안종범 씨는 경제학자로만 보면, 그러니까 정치로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다면 경제학자로서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권력이라는 게 뭔데 한 사람이 저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한 경제학자를 무당 따까리로 만들었을까? 이게 진짜 저는 지금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쪽을 꽉 휘어잡았던 학파로요. 위스콘신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안종범 수석이 위스콘신 대학교의 경제학 박사를 지냈고요. 최경환 의원도 이 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경제학 학위를 위스콘신 경제학 박사예요. 그리고 지금 강석훈 경제수석이요. 이 사람도 위스콘신 경제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라인은 다 위스콘신 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고요. 위스콘신이라는 곳은 조금 보수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학품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정부하고 코드가 맞긴 맞죠. 그런데 위스콘신 경제학과의 학풍이 어떻다 저떻다를 떠나서요. 여기 경제학과는 공부를 지독하게 많이 시키는 걸로 정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 중에 학위가 위스콘신이면 보수학파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이거 하나는 먹어주는 거죠. 와, 쟤들 진짜 공부는 지겹도록 하고 왔겠구나.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원 경제학과에 들어가면 거의 1년 내내 밤을 새운다고 해요. 무자비할 정도로 공부를 시키고요. 그걸 못 따라가서 중간에 몸상에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을 보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죠. 경제학 쪽에서는요.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과거에 복지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모을 때요. 꽤 괜찮은 자료를 하나 발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목이 한국의 소득 불균형, 추세와 원인, 해법에 대한 분석 이런 자료였는데 이게 이제 영문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영문본을 못 읽고 학자 한 분이 도와준 번역된 한글본을 봤는데 저자 이름이 이제 미국 사람 한 명 있고 한국 사람이 있는데 영어로 적혀 있으면 잘 안 읽히잖아요, 이름이. 예.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미국 학자는 베리 보스워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고요. 그래서 베리 보스워스가 2명 중에 1명이면 믿을 만한 논문이겠지 이러고서 쭉 보니까 내용이 괜찮아요, 나름대로요. 통계도 굉장히 쓸 게 많고요. 예. 내용을 보니까 특히 한국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소득 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까지 개선이 되다가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굉장히 악화됐다. 그리고 원인은 경제 성장이
가구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낙수 효과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돼 있던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극복 대안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보험 혜택을 늘려야 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복지 혜택, 공적연금 범위를 되게 확대해야 된다. 은퇴자에 대한 소득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된다. 이런 대안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보소스 박사 하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민중의 소리에서 그게 생각이 나서 인용을 하려고 보고 앞에 그럼 한국 사람은 누구지 하고 봤더니 안종범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종범 박사가 이런 논문을 과거에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었던 사람인 거죠. 공부를 한 걸로 보면.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위스콘신에서 그렇게 죽도록 공부를 한 경제학자가 도대체 권력이라는 게 뭔데요? 권력이라는 게 뭔데 청와대에서 왕수석이라는 별명을 얻고 최순실은 회장님이라고 불린다는데 회장님은 이 왕수석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데 그 사람 뒷공무니를 쫄쫄 따라다녔다는 겁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안종범 수석이 그 미르 K스포츠 재단에 8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겨레 칼럼을 보니까 정말로 회장님의 뜻을 성심성의껏 받드는 충직한 직원이었다는 거고요. 김의겸 선임 기자 칼럼을 보니 최순실 씨가 누구를 만나라면 만나고 어디를 가라면 가고 심지어 점심 약속을 2탕까지 뛰면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예. 참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안종범 수석은 나는 최순실이니 더블루케인이 전혀 모른다 하고 말을 하고 있다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하여튼 이 안종범 씨를 보면서 저는 공부를 굉장히 못한 경제학도지만 후배 경제학도로서 정말 치욕스러운 쪽팔림 같은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학사도 겨우 졸업한 저 같은 사람도요. 경제학 원론을 배울 때 첫 페이지에서 경제학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것인가를 이성적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철학이나 인문학과는 달리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회과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마샬은 후배 경제학도들에게 차가운 이성, 뜨거운 가슴을 가져달라. 이렇게 저희는 배웠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은 제가 무슨 경제학 부심 이런 거 전혀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문계 계통에서는 가장 스스로를 이성적으로 생각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을 바탕으로, 논리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알프레드 마샬이 얘기했던 사회를 향한 따뜻한 가슴을 가지는 것을. 이게 이제 인물하고 믿었었는데 이건 보수건 진보건 떠나서요. 최소한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요. 논리를 제외하고 나면 논쟁을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게 제 상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경제수석이 돼서 왕수석이라고 불렸다는데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경제학 박사가 무당 한마디에 그 뒤에서 쫄랑거리고 따라다니면서 이랬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좀 너무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못 들겠는 겁니다. 안종범 씨는 사회과학자, 경제학자로서의 책무를 완전히 다 져버렸습니다. 제가 이게 안종범 씨가 보수편의 경제학자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경제학자라면 무당의 말을 그 비논리적인 출발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궁금합니다. 저는 정말로요. 도대체 권력이 뭔데, 경제학을 공부를 한 사람이, 더구나 저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권력이 눈앞에 있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는지, 권력이 뭔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 참 기분이 처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명한 경제학자분들 중에 정치에 관여 뜻이 있는 분들도 당연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고 찬성을 하는데,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진짜 이런 짓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요. 예. 경제학이라는 이름의 똥칠은 이제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안종범 씨가 소환된다는 소식에 경제학을 소소하게나마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씁쓸해서 안종범 씨 소환 뉴스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참, 그 자리가 뭐라고 그렇게
자기 양심을 파는지.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김용민 PD님께서는 좀 아시지 않습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많이 아시고요. 그렇게 사람을 바꾸게 하나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눈깔이 뒤집힌다고 합니다. 제가 뭐 권력의 정점에 가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뭐 정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눈깔이 뒤집힌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해서 체면 차리고 염치 챙기다가 뭐 남는 게 없이 뭐 빈털터리가 돼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기회주의의 나라기 때문에 체득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욕을 먹더라도 실리를 챙겨야 하겠다. 스스로 그렇게 학습된 것 같습니다. 예. 말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심정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여튼 무당 뒤에 따까리까지 할 정도인가 싶긴 한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세상을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살면 족같이 사는 거죠. 뭐 굳이 그렇게 그렇죠.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기왕이면은 네. 좀 간지나게 살아야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재벌들은 정말 최순실의 피해자일까? 제가 며칠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절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그만큼의 또 반대급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지금 이제 그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어제부터 와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지금 정경련에 대한 압수수색 마쳤고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 수사도 끝났고 이제 31일에 SK그룹 임원도 소환 조사를 했고 이러다 보니 주요 그룹들이 우리한테도 오는구나 하고 이제 바짝 긴장을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재계가 긴장을 하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이 거기에 대한 옹호 기사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기사들을 대충 요약을 해보면 최순실 씨의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수십억 원씩 출연금을 낸 주요 그룹들이 제일 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입장 정리에 분주한 상태라는 거고요. 뭐 알려졌다시피 삼성, 현대차, SK, LG 이런 그룹들이죠. 또 K스포츠 재단에도 19개 그룹이 288억 원 출연을 했고요. 포스코에도 최순실 씨가 인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죠. 그래서 뭐 포스코의 사장이 WK 전 대표하고 만나서 배드민턴 팀 창단을 논의했다고도 하고요. 또 삼성은 뭐 잘 알려졌듯이 정유라 씨 말 뒷바라지까지 다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유라 씨는 자기 팀을 뭐 삼성 이렇게 적었다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줄줄이 포스코, 삼성, LG 이런 대기업 관계자들이 소환될 예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어제 뉴스에 겁을 먹었다, 뭐 긴장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게요. 저도 과거부터 이 청와대하고 정경련 이 재벌들한테 돈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할 때 삥을 뜯었다는 표현을 저도 많이 써왔어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계속 삥을 뜯었다 했더니 재벌들이 지금 우리는 삥을 뜯긴 피해자예요. 뭐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 내용이 이렇습니다. 10대 그룹 관계자는 우리는 청와대와 전경련으로부터 후원 요청을 받고 돈만 냈을 뿐이라면서 우리도 피해자인데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몰라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른 보도를 보면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매일 나오는 멘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삥을 뜯었다라는 표현 말고 좀 다른 표현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들은 삥을 뜯겼다고 지금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피해자 아닙니다, 쟤들요. 네, 가해자나 공범에 가깝죠. 예.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저렇게 돈을 낸 다음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면 삥을 뜯긴 거지만 네, 그런데 받은 게 있으면 저건 삥을 뜯긴 게 아니라 뇌물을 준 거고 공범이 되는 겁니다. 지난달 25일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승마계 인사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마협회 책임자급 관계자가 권력 가진 사람이 시키는데 삼성이 어떻게 하겠냐 했다고 밝혔다. 이 승마계 인사는 삼성이 아직 승계 구도가 복잡하고 언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협조해주자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뭐 삥을 뜯긴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죠. 잘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의 정유라 말 뒷바라까지 해준 이유는 권력 순계 구도에서 구린 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눈 감아달라는 차원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을 안 했더라도요. 이 사람 말처럼 삼성이 순계 구도가 복잡하고 이걸 의식을 하고 있었다면 돈을 왜 줬겠습니까? 광범위하게 그걸 눈 감아주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봐달라는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조금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2015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요. 예, 건설회사하고 무역회사하고 또 뭐 놀이동산을 합병하라는 이 황당한 합병 때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국민연금은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요. 당연히 외부 자문회의라는 걸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민연금은 외부 자문회의를 이례적으로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비밀작전하듯이 주주총회에 들어가서 버티다가 주주총회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 찬성 덕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가결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이 나라의 대통령도 최순실이었을 거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그리고 복지부 산하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면 최순실하고 삼성하고 관련이 없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습니까? 삼성하고 최순실하고 커넥션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이겠습니까? 당연히 있었다고 봐야죠. 네, 삼성이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삼성이 별명이 관리의 삼성입니다. 예. 일반 4년차, 5년차 기자들의 취미생활이 뭔지도 다 기록하고 관리하는 애들이에요. 그 삼성이 국정원보다도 정보가 빠르다는 재벌인데 그 당시에 한국의 정권 실세가 최순실인 걸 몰랐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이 지금 삥 뜯겼다고 코스프레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만약에 삼성 최순실 커넥션 조금 덮어본다 이렇게 나오면 삼성이 절대로 우리는 삥 뜯겼다고 말 못할 겁니다. 예, 삼성이 최순실 딸의 그 말똥까지 괜히 치워준 게 아닐 겁니다. 관리를 안 했겠냐고요. 로비에 가까운 정황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 합병을 통과를 시켜주면서 이재용의 3세 승계를 해줬던 걸 감안을 하면 결국은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도 저는 언젠가는 한번 파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 같은 경우도요.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서 올해 3월에 롯데그룹을 직접 찾아가게 해가지고 75억 원을 요구를 해서 70억 원을 받아냈다는 게 확인됐다는 거죠. 예. 삥을 뜯긴 거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롯데그룹 왕자의 난이 난 게 작년입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비자금에 대해서 전방위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게 완전히 뭐 롯데그룹을 탈탈 기세였었죠. 그게 2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3월에 롯데가 70억 원을 미르에 갖다 바쳤습니다. 이게 삥을 뜯긴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잘 봐달라는 로비의 자금의 성격에 가깝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어찌됐든 결국 신씨 3부작 전부 불구속 기사로 수사가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쭉 관장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였습니다. 예. 어떤 연결고리에 팩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정황만 봐도요. 왕자의 난부터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이 롯데가 여론에 안 좋은 데서 일본 기업인이 한국 기업인이 하고 이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결국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실세는 우병우였고 최순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롯데가 70억 원을 냈습니다. 저는 삥 뜯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롯데그룹도 이거 다시 한번 파헤치면 우리는 삥 뜯겼어요 이렇게 이야기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CJ요. 뭐 금전적으로 CJ도 돈을 갖다 바쳤다는 건데요. 올해 이재현 회장 풀려났지 않습니까? 예. 뭐 특히 웃긴 건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재현 회장님 종교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서 걷게 됐는지는 제가 알 수 없으나 벌써 건강 회복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경영복귀 이루어진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아팠다는 거죠. 안 아팠다는 건데 이 사람이 올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8.15 광복절 특사 박근혜 씨가 최순실 씨하고 상의 안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상의했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순실 박근혜 콤비가 문화창달 문화융성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정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CJ가 돈 몇십억 갖다 바친 게 삥을 뜯긴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이재현을 구하기 위해서 약을 쳤다고 보는 게 정상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뭐 반드시 후자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일하게 재벌들 중에서 삥을 뜯겼다고 혹은 뜯길 뻔했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룹은 SK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그 안종범 청와대 그 정책조정수석이 최순실의 지시를 받아서 SK한테 80억 원을 내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의혹을 보니까 SK그룹이 거기서 눈치 없이 80억 원은 너무 많지 않나요? 30억 원으로 좀 깎아주세요. 뭐 이렇게 개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받은 최순실이 어쭈 이것들 봐라 하면서 원래 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기로 했거든요. 예. 이게 시장에서 되게 무리한 인수라는 그 평가가 많았는데 이게 갑자기 합병심사가 거부가 돼버린 겁니다. 쭉 진행이 되오다가요. 아니 그것도 최순실의 손길이 닿은 겁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는 의혹이 이겁니다. 원래는 쭉 진행이 됐었는데 80억 원을 요구했더니 30억 원으로 깎아달라고 한 것 때문에 최순실이 열받아서 영향을 행사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은 이 합병을 승인 안 해줬다는 게 의혹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발표인데 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의혹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뭐 삥을 뜯겼다거나 혹은 뜯길 뻔했다고 주장을 할 만한 애는 SK인데 이 이야기도 사실이라면은요. SK는 피해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얘들은 삥을 뜯길 뻔한 게 아니고요. 삥을 뜯길 용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뇌물을 줄 용의가 있었는데 뇌물 액수가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SK가 눈치가 없었던 거죠. 80억을 내라고 했으면 냈으면 됐는데, 조금 비싼데 깎아주세요 하고 멍청한 짓 했다가 지금 이게 유탄을 맞은 건데요. 이걸 보고 SK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도 웃긴 겁니다. 네. 게다가 사실은 그 2015년에요. SK텔레콤 최태원 회장이 강복절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아주 이례적인 첫 번째로 이뤄진 재벌 사면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박근혜 씨가 첫 번째로 재벌을 사면하는 이 중요한 일을 최순실 씨하고 상의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상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SK텔레콤도 최순실 씨를 그동안 열심히 관리해 왔다고 추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이 우리는 피해자라고 말하는 건 진짜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박근혜 씨가 집권하는 동안 보면요. SK하고 CJ 재벌 총수는 불려놨죠. 정부 정책은 언제나 친재벌 정책이었죠. 삼성은 편법으로 이재용 시대를 열었죠. 롯데는 총수 일가의 구속을 피했죠. 예. 재벌은 삥을 뜯긴 게 아니고 제 논리입니다만 보수를 대표한다는 사람이라고 대통령을 하나 뽑아놨더니 너무 얼빵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하필이면 그 뒤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최순실은 돈이면 환장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얼쑤 잘 됐다. 순실이한테 돈 몇 푼 쥐어주면 다 해결되더라. 뭐 이런 시나리오로 보는 게 그래서 아주 기꺼운 마음에 몇십억씩 갖다 바친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뭐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몇십억 갖다 바친 거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재벌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공범이죠, 공범. 그리고 최순실에게 돈을 줬다면 그건 뇌물입니다. 예, 실수에게 기업들이 미쳤다고 돈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얻을 게 있으니까 갖다 바치는 거죠. 그렇다면 뇌물이라면 받은 쪽도 문제지만 준 쪽도 범인입니다. 저는 이 수사가 지금 너무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재벌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국민 정서만큼은 박근혜 퇴진을 최우선 과제로 싸우고 있대. 이 와중에 재벌이 삥을 뜯겼다. 피해자다. 이런 정서는 아니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어제 재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와서 하도 가짜나서 이 뉴스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 야. 하여간, 재벌이 한수 위라는 생각은 항상 가졌는데, 이번에 또 여실히 또 드러나는군요. 순식간에 공범,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돌변할 수 있는, 예, 기술입니다, 그것도, 예. 좋은 쪽으로 탁월한 원천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데, 사술과 기만의 기술만 늘고 있으니, 예. 환장할 노릇이죠. 예, 환장할 노릇입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청와대를 프리패스로 통과하듯이 검찰 청사는 물론 구치소 독방까지 하이패스로 영역 표시에 들어간 최순실 동지께서는 새누리당을 재창당하겠다는 김무성,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김문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독방에서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최순실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이정현에게 사퇴하라고 5대1로 다구리 까고 있는 정치 퇴물 5인방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이들 정치 퇴물 5인방은 새누리당을 재창당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라는 이름은 신천지를 의미하며 최순실 동지께서 신천지와 우호적인 관계 속에 낙점하신 이름이 아닌가. 최 동지의 얼과 혼이 담긴 당명 새누리당 간판을 폐기하려는 행태는 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새누리라는 이름을 계속 거부한다면 태자마마가 남산 지하에서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정치 퇴물 5인방은 평생 정치적 성기 불발기 증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치 퇴물 5인방은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저 성과자를 퇴출하자는 취지라면 일면 납득할 일 같지만 이것을 아군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정치 퇴물 5인방이 저 성과자의 퇴출을 같은 편에게도 적용하려는 속내는 청와대에서 회의나 일정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저 성과자 박근혜를 퇴출시키기 위한 꼼수로서 최순실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김무성, 남경필, 오세훈, 원희룡, 김문수는 최순실 동지를 구치소에 면회 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최 동지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한순간에 정치적으로 돌연사한 전혀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동지의 비서실장을 지내며 누구보다 최순실 동지의 존재를 잘 알고 있던 유승민이 합리적 보수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최순실 동지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고 시치미를 떼기도 한다. 정치 퇴물 5인방은 당장 유승민에게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켜주며 현재 5명이 처먹고 있는 욕을 6명이서 나누어 먹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최순실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의 칼럼은 신문에 실린 게 아니고요. 서울 중동고등학교 학생 100여 명이 함께 낸 시국선언문 전문입니다. 중동고등학교 시국선언문.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들은 근래 벌어지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며 중동고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개헌까지 제안하였다. 헌법은 민주법치국가의 근본이고 가장 신성한 법으로서 결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없다. 하물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최순실을 비호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광복 이후 4.19 혁명, 서울의 봄, 5.18 광주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장구한 민주투쟁의 역사를 지닌 세계 최고의 민주법치국가의 수장임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그런 박근혜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어울리지 않는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헌법을 그 가림판으로 쓰려 했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를 우롱하는 일이다. 국민과 국가를 희롱한 박근혜는 일국의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시 청와대에서 물러나 일반 국민의 일원으로서 신성한 법정에 서야 할 것이며 스스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않거나 내리지 못할 시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마땅히 탄핵 소추하여 그 결단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국가와 국민을 우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엄중한 법의 결의로서 그 죗값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가 사퇴하거나 탄핵될 때까지 현 사태에 깊은 관심으로 의사표명의 시도를 해야 한다. 당대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라도 국민을 희롱한 대가가 무엇인지 좋은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 음모죄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듯이 박근혜 역시 일반 국민으로 돌아와 국가기밀 유포와 국가 및 국민을 저버린 책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성실히 속죄하여야 할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무너진 자존심과 우리의 무너진 애국심을 다시금 세계 만방에 우뚝 세울 수 있는 합당한 방도일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훼손된 민주주의와 훼손된 법치주의를 다시금 온누리의 빛을 발하게 할 유일한 방도일 것이다. 전국에 깨어있는 학생분들의 시국선언 동참을 촉구하며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에 중동고 110기 1단이 들끓는 마음으로 선언하였음.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